여러분들이 많이 묻는 임신과 관련된 문신 제거 질문을 제가 직접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임신 중에 레이저 문신 제거를 할 수 있나요?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죠. 딱 아니옵니다. 임신으로 인한 피부에 변화가 생기고, 그런 피부 변화는 흉터의 문제, 그리고 태아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적다는 부분, 그리고 감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자가 처방을 하는 데 있어서 곤란한, 이런 것들로 아주 복잡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임신 중에 문신을 굳이 지우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신 제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지출이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재정적 부담이 많이 증가가 돼 있는데, 지출이 많이 증가된 상황에서 또 문신 제거로 지출이 더해지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되기 때문에 좋은 시기가 경제적으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신 제거는 4에서 8주 정도 간격으로, 짧게는 5회, 길게는 10회 정도까지 여러 번 시술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신 10개월 동안, 첫 3분기 3개월, 그리고 마지막 3분기 8개월부터 출산까지, 이 시기는 이제 피해야 되고, 비교적 안전한 중간 4에서 5개월 동안이 안전한 시기인데, 여러 번 치료 횟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복적인 노출로 인해서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임신 중 레이저 문신 제거는 얼마나 위험한가요?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 또한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런 시술에 대한 연구에 지원할 산모가 없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없어서 답은 모른다입니다. 답답하시죠? 그래서 연구의 모델을 만들 수도 없고 답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로, 임신을 알기 전에 이미 문신 제거를 하고 있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시술을 받고 있는 병원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치료 기간에 유예를 요청을 하시고, 출산이 완료된 후까지 새로 스케줄을 잡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몇 번 지우다가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다시 지우기 시작을 하면 더 잘 지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임신 중에 문신 제거 크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하시는 분이 아주 드물지만 있는데요. 우선 문신 제거 크림을 믿는 의사는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크림이 효과가 있었다면 이렇게 문신 제거하는 레이저가 발달을 하지 않았겠죠. 문신 제거 크림은 강한 산성의 성분으로 피부와 문신 색소를 구분하지 않고 다 녹이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흉터도 생길 수 있고, 문신 색소에 대한 선택적 제거, 선택성이 없기 때문에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신 색소는 우리가 깊이가 진피층까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겉에 발라서 사용하는 크림의 성분이 그 깊이까지 침투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 의사들은 믿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FDA 승인이 나 있지 않았고 많은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모와 태아 사이에 전달에 대한 연구 지원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이를 위험한 화학 물질에 노출시킬 수도 있는데 쓰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모유 수유 중에 레이저 문신 제거가 가능한지 묻는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임신 중인 산모와 마찬가지로 모유 수유 중인 출산모, 이런 연구에 지원을 하지 않겠죠. 당연하게 레이저 제거 과정 중에 모체에서 몸으로 방출이 되는 문신 입자의 증가에 대한 연구 데이터도 없고, 문신 입자가 모유에 들어갈 만큼 작은 입자인지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유가 끝날 때까지 문신 제거를 중단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이저로 문신 입자를 파괴를 하게 되면 파괴된 문신 색소는 신체의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해서 포식을 하고 간을 통해 걸러지는 더 작은 입자로 부서지게 합니다. 제거되는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물집과 흉터가 생길 수 있고,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적절한 후관리로 인해서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문신 입자 알러지 반응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유가 끝날 때까지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수유 기간에 아이만 봐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섯 번째로, 무유 수유 중에 문신 제거 말고 문신을 해도 되는지 묻는 분도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약간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신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 중에 문신을 하고 싶다는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신은 피부의 표피 말고 진피층에 잉크를 주입을 해서 시술이 되는 것이고, 문신가들은 잉크에 코팅이 된 단단한 바늘이 장착이 된 전기 기기를 사용을 합니다. 바늘은 몇 밀리미터까지 분당 수백 번 피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문신에 사용되는 잉크는 화장품으로 FDA 규정 적용을 받지만 피부 아래 주입이 승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신 잉크는 카드뮴, 코발트, 그리고 망간 이런 중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화합물로 만들어지고 합성 및 비건 브랜드의 잉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잉크 분자가 문신 과정에서 모유로 전달되기에는 너무 크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피부에 주입이 되면 잉크는 그 자리에 딱 갇히게 되지만 잉크가 몇 달에서 몇 년 후에 신체에서 천천히 분해됨으로 인해 따라 모유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문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모유수유 여성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국소 및 전신 감염은 문신의 제일 흔한 위험인데요. 국소 감염은 권장 애프터케어 요법을 따르지 않을 때 발생을 할 수 있고 사용되는 잉크에 대한 알러지 반응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 관리는 순한 비누와 물로 문신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딱지를 제거하지 않고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전신 감염은 문신을 시술하는 사람이 보편적인 예방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발생을 하는데 치명적인 게 간염이나 파상풍, 그다음에 에이즈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신 시술을 받기 전에 문신을 시술하는 사람이 오토클레이브나 일회용 잉크컵, 장갑 및 바늘 이런 것들을 일회용을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살균이나 교차 감염 등을 피하기 위한 소독과 청결함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문신을 시술하는 사람들은 임신을 하거나 모유 수유 중인 산모에게 고의로 문신 시술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문신가 부분의 책임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어머니의 신체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문신을 하고 싶다면 아이가 더 커서 모유에 의존하지 않는 출생 후 1년 정도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임신 그리고 수유 중에 레이저 문신 제거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예쁜 아가의 출산까지 그리고 수유가 끝날 때까지 문신에 대한 생각은 잊고 지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